125쪽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갈바닉 전지를 상업적으로, 즉 실용적으로 적용한 것이고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배터리에서는 방전과 충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는 전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전위가 높은 상태에서, 즉 포텐셜이 높은 상태에서 전위가 낮은 상태, 포텐셜이 낮은 상태로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요, 방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때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위가 높은 상태에서 전위가 낮은 상태로 바뀌는 모든 것을 방전이라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이 전기적인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헤드라이트도 켜고 라디오를 켜고 또는 에어컨을 켤 수가 있죠. 그것도 무슨 과정이에요? 방전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이 전위가 낮은 상태, 즉 안정한 상태 물질을 전위가 높은 상태, 불안정한 상태의 물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원래 일어나야 아니라요? 아니라죠. 외부에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전기 분해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요 과정 자체를 충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충전을 해준다. 이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전과 충전의 개념을 봤는데 방전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 상태로 충전이 되면은 이걸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전되고 나면은 더 이상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로서 쓸 수 없는 전지. 그걸 뭐라고요? 1차 전지라고 하죠. 1차 전지 primary battery, 2차 전지 secondary battery라고 표현하죠. 1차 전지의 대표적인 전지로서는 망간 전지 그리고 알카라인 전지가 있고 망간 전지는 원래 산성 조건인데 그것을 염기성 조건으로 고친 것을 염기성 건전지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알카라인 전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수은 전지는 원래는 일반학 수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데 요즘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쓰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조차도 표현하지 않는 책들이 많아졌어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게 납축전지죠. 납축전지는 예전에 피트 예비검사에도 문제 나왔지만 또 지난 8월 달에 미트디트 문제에서도 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가장 대표가 저 납축전지고 저거 질문할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와요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말 나왔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테마도 좋아야 되지만 질문할 거리도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질문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교수님의 머리 뚜껑을요 열어가지고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한니발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화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니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한니발 렉터 박사가 좀 정신병자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 한니발 렉터를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작가는요 한니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디가 제 생각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한니발 렉터 박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루드한 사람. 무례한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무례한 게 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무례하면은 한니발 렉터 박사가 요 사람 이게 그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 뇌를 구워 먹기도 하고 또는 어때요? 간을 이제 또 잘라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이거 완전 정신병자 같은 그런 건데 근데 선한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누구한테 그러냐면은 그 무례한 사람, 루드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이제 한니발이라는 영화에서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범죄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범죄자로서 갇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가장 큰 고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가장 큰 고문이 최신 의학 저널을 못 보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미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정신병원에 다시 이제 수용소 소장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고문을 주면은 이 사람은 너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허락해주면 내가 적당하게 인터뷰도 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보고서 친구하고 자고 기절 초풍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최신 이제 이 화학 저널 논문을 이렇게 안 보면은 마치 이렇게 마약 안 먹은 검단 현상처럼 생겨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가서 볼 수 없을까? 지금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최신 논문. 그러니까 학교로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요, 적어도 어때요? 애브스트랙트라도 이게 읽어야 어때요? 요즘 이런 연구하고 있구만. 물론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 보고서 정말 이 작가가 대단한 걸 아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하고 외국 학회 가가지고 그걸 보고서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영화인데, 어떻게 우리 과학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알지? 그러면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나중에 훌륭한 의학자라든지 약학자나 또는 훌륭한 치과의사 되시고, 그냥 환자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납축전지. 교수님들이 머리 뚜껑을 열어서 요리해 먹는 게 아니고 머리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그냥 보도록 하십시오. 납축전지가 대표적인 2차전지고 이제 납축전지가 지난 8월에 문제가 나온 걸로서 더 이상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납축전지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기출 문제만 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니켈 카드뮴 전지가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니켈 카드뮴 전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있죠. 알카라인 전지가 대표적인 1차 전지인데 이거 출제 안 됐어요. 그래서 알칼리 전지에다가도 밑줄 긋고 미출제라고 표현을 해놓도록 하세요. 반드시 저런 내용들, 제가 아직 출제 안 됐는데 이거 출제돼요 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섹션 4번에서 배터리에서는요, 누가 산화가 되어서 산화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환원이 되어서 또 산화수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체 물질이 산화가 돼서 그냥 이온이 되느냐, 고체 물질이 산화가 돼서 난용성 염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체 물질이 음이온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질량이 증가했느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2차 전지로서는 리튬 이온 전지가 시험에 출제됐고, 그는 시험에서 출제할 만한 포인트 내용 그대로 딱 출제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거 조심하셔야 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답이었죠. 리튬 폴리머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같아요. 여러분들 리튬 폴리머 전지라는 말 잘 못 들어보죠? 주로 뭐라고 해요?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잖아요. 원래 리튬 이온 전지와 리튬 폴리머 전지는 다른데 오늘날의 리튬 이온 전지는 전부 리튬 폴리머 전지예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이온이 사용되는 건 똑같은데 이온이 결국 어디에 용해가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용매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용매로서 저분자량 물질이 아니라 폴리머를 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리튬 폴리머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건전지를 먼저 볼까요? 건전지를 보면은 양극에서 아이온이 산화돼서, 자, 산화수 변화 보러 있어요. 염가에서 플러스 2가가 됐죠. 음극에서 망간 플러스 4가가 망간 플러스 3가로 환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2몰 떨어졌기 때문에 전자 2몰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4가 1개가 플러스 3가 1개로 되면 전자 1몰 들어가는데 플러스 4가가 여기서 2개죠. 그렇게 되면서 이 플러스 3가 2개로 되기 때문에 전자 2몰 들어왔어요. 항상 전자가 떨어져서 뭐를 통해서 도선을 따라서 이동이 되죠. 전자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단자를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자를 뭐랍니까? 플러스 단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나는 갈반의 전지는 양극이 마이너스 단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냐면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약염기의 짝산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약산이죠. 약산이고 산성 조건입니다.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도선을 연결하기도 전에 이 산성 조건의 H+가 아이언하고 반응을 해서 아이언을 산화시켜버리죠. 그러므로 전위값 자체가 처음부터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말은 A효소라고 했지만 이거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건전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이 생성된 암모니아를 용해시킬 수 있는 수분이 충분히 많을까요? 극미량이 있을 뿐일까요? 극미량이죠. 암모니아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기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저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나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이게 빠져나가지는 못하죠. 기체가 무슨 작용을 할까요? 또 분극 현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저기 망간 건전지라고도 하고 그냥 전지라고도 건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거 바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작은 글씨로 불에 던지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이기 때문에 불에 던지게 되면 이게 어때요? 가열이 되다가 기체니까 팽창이 되면서 터져버리겠죠. 마치 수류탄처럼 그 파편이 수류탄 파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문제, 아예 처음부터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아이언을 산화시키는 문제, 이것 때문에 기전력 자체가 뚝 떨어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한 방에 해결한 것이 바로 이것을 산성 조건이 아니라 뭐로 바꿨냐면 염기성 조건으로 바꿨어요. 그걸 우리는 알칼리 전지라고 이야기하죠. 알칼리 전지를 가만히 보세요. 산화가
산화되고 하는데는 원소가 똑같아요. 산화, 아연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원되는 것도 망간이 플러스 4가에서 망간 몇 가? 플러스 3가로 변화되고 있죠.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사용되고 있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염기성 조건이 사용되고 있어요. 염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아연이 거의 산화가 되지 않죠. 거의 산화되지 않고 이 수산화 이온이 분명히 사용됐잖아요. 근데 음극 반응에 의해서 이물에 사용되고 난 다음에 재생이 됐어요. 수산화 이온은 몰수 변화 없죠. 양극 반응에 의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다시 음극 반응에서 물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의 몰수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전체 전위값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아예 아연을 처음부터 이 도선이 연결되지 않는 한은 산화시키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저 전위값이 일정하게 이온의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위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러므로 알카라인 전지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레고 선전할 때 그죠? 레고로 해가지고 푸시업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이 망간 건전지는 어때요? 갈수록 힘들어 이 푸시업을 못 하는데 쟤는 끝까지 전위가 일정하게 딱 유지되다가 다 쓰고 나니까 뚝 제로로 떨어져 버리죠. 갑자기 레고 이렇게 푸시업 하다가 딱 스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위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알카라인 전지가 가장 큰 장점이 저렇게 전위값이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대표적인 1차 전지이고 수은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낮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대표적인 게 납촉전지가 나와 있죠. 납촉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납이 양극에서 산화가 돼요. 양산이죠. 이 산화가 되어서 플러스 2가로 되고 또 음극에서는 납 플러스 4가 산화 납인데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2가로 환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옆에는 밑줄 아세요. PbSO4가 모두 양극, 음극에서 생성이 돼요. 저렇게 생성되는데 PbSO4라고 하는 것은 난용성점이죠. 난용성점이기 때문에 PbSO4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이 납전극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산납, PbSO4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산화납 전극이 그 표면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극의 질량은요. 이것도 전극의 질량이 증가되고 이것도 전극의 질량이 증가되죠. PB가 PbSO4로 바뀌면 SO4만큼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PbO2가 PbSO4로 바뀌면 적어도 PB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O 4개 중에 2개가 그대로 있고 뭐예요? SO2만큼 질량이 증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산화하는 반응이라서 방전이 되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의 질량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체 반응의 알짜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데 황산이 점점 사라져요. 황산이 어떻게 사라지냐면 황산납을 형성하는데 황산이온이 사용되고 이 수소이온이 물을 생성하는데 사용돼 버리죠. 그래서 황산 수용액이 거의 순수한 물로 변화가 되고 황산납은 전극 표면에 붙어 있죠. 그러므로 이 황산 수용액이 물로 바뀌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일이 나타나더라. 황산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요. 황산의 중심 원소는 누굽니까? S죠. 그리고 물의 중심 원소는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보다는 황이 주기가 더 크고 주기가 크기 때문에 원자력이 크고 원자력이 크니까 단위 부피당 존재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황산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밀도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비중이라는데 비중과 밀도는 원래 정확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냥 화학에서는 동의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과 단점 125조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특징 전형적인 12V의 납축전지는 여기 양극 산화 반응과 음극 환원 반응을 합하니까 약 2V가 나와요. 6쌍으로 직렬로 연결하면 12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해지는 황산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고 양극에서는 납, 음극에서는 산화납을 썼죠. 자발적으로 산화한 반응이라는 방전에 의해서 Pb와 PbO2가 모두 황산납으로 변화되면서 양극과 음극의 질량이 모두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산이 점점 물로 바뀌기 때문에 수용액에 자 여러분들 거기 몇 번째 줄이냐면은요 9번째 줄 황산 수용액이 기준이 아니고 황산 수용액의 비중이 감소한답니다. 황산 수용액의 비중이 감소한다. 충전 작업을 하죠. 자동차에는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엔진의 그 연소 반응에 의해서 구동축이 돌아갈 때 그 구동축이 발전기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그 발전기에 의해서 충전 작업을 하게 되고 충전하게 되면 다시 어때요? 이물질이 이렇게 돌아가죠. 또 이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충전하게 되면 황산납이 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SO4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전극의 질량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또 황산납이 PbO2로 되기 때문에 SO2만큼의 또 떨어져 나가서 이 질량이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생성돼요? 황산 수용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전해질 수용액의 비중이 증가하는 일이 나타나겠죠. 장점. 납 축전지의 이 장점이요. 안타깝게도 어떤 체계도 없어요. 기본소에도 없고 전공처적에도 없는데 납축전지는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는 회수가 기본적으로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이에요. 어떤 2차 전지보다 크기 때문에 아직도 자동차, 벤츠 자동차나 BMW 자동차도 여러분 리튬 이온제 쓰고 있을까요? 납축전지 쓰고 있을까요? 납축전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슨 자동차를 몰든지 간에 보면은요, 전부 납축전지거든요. 이렇게 충전 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 충전 방전할 수 있는 회수의 장점을 생각하면은 단점은 사실 단점도 아니지만 책에는 장점 없고 단점만 이렇게 한가득 적혀 있어요. 이 책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재료인 납이요. 워낙 밀도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고체 물질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들이 뭔지 아세요? 우라늄 같은 거죠. 여러분 우라늄 탄 들어봤어요? 우라늄 탄. 우라늄을 탄환에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총탄의 탄환에 사용하게 되고 그때 이 끝에 우라늄이 달려 있는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쏘게 되면은요, 저것의 에너지량, 운동량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똑같은 이 철판이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못 뚫는다, 어떤 거는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라늄탄, 열화 우라늄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총탄에 납 쓰는 거 아시죠? 왜 쓸까요? 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계적인 강도가 크다기보다는 워낙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같은 속도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쓰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라면은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도가 큰 건데 납이 산화납의 형태에서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납축전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학생들은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수리하고 저걸 때 이제 도와주, 의대에 들지 말라고 해요, 아저씨들이. 혹시나 너무 무거워가지고 놓칠까 봐서. 이 아저씨들도 그 납축전지 배터리를 갈아 끼울 때 어때요? 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피는 크지 않는데 무거운 게 뭐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극이 납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질량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기껏하면 몇 볼트예요? 2볼트죠. 그래서 물론 직렬로 연결해서 12볼트, 10개 연결하면 20볼트가 되지만, 그래도 단위 질량당의 전력 생산량 또는 전압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그렇지만요. 워낙 충전 방전 횟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직도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충전을 할 때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충전할 때 보면은 얘들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원래 산화가 됐던 걸 환원시키죠. 환원됐던 걸 산화시키는데 물을 전기분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전기분해돼 버리면은 물이 전기분해해서 뭐가 생성됩니까?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안에 차 있겠죠. 그러면 기체가 차 있으면 그 기체들은 어때요? 예, 그 기체들이 바깥쪽으로 액을 밀어내는다든지 또는 그 기체들이 스파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탁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요, 사실상 충전 방전 횟수에 비하면은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납축전지를 도대체 몇 년이나 써왔어요? 기본적으로 100년 썼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도 못 바꾸고 있죠. 그거 바꾸는 전지 개발하면은요, 제가 단언할게요. 1년에 터커리오 수입만 10조 이상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조한길이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테마 한 사람당 한 개씩 던져서 100만 명에게 제가 100만 개를 던져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제 이름은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서 써라? 대한민국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기 강남역 근처에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냥 1억 원 던져도 돼요. 박수 쳐줄게요. 디귿. 대신에 어디서 던지라? 한국에서. 외국 말고 한국에서 괜히 저기 마카오, 홍콩,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괜히 던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원에도 좀 가지 마세요. 예? 그냥 건물 위에 올라가서 던지라니까. 뭐 이렇게 카지노에 자꾸 갖다 바치세요. 그죠? 자, 디귿. 그분들은 안 갖다 바쳐도 잘 먹고 잘 자시고 계세요. 전극 표면으로부터 황산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충전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도 사실 크게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 보통 기본서에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단점들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니켈 가듐 전지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제대로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니켈 가듐 전지를 보시고 니켈 가듐 전지는요. 전위값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위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니켈 가듐 전지
양극 산화 반응에 의해서 카드뮴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로 되고 있습니다. 음극 환원 반응에 의해서 니켈이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2가가 되는데 전자가 2몰 떨어지면 반드시 전자가 2몰 사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전체가 얼마가 곱해져야 될까요? 2가 곱해져야 되겠죠. 이 반응에서도요. 수산화 이온이 2몰 사용되는데 수산화 이온이 그대로 어때요? 2몰이 생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일정하게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물이 저 안에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반응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파란색 형광펜을 밑으로 하세요. 수산화 카드뮴, 수산화 니켈. 수산화 카드뮴과 수산화 니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난용성염, 불용성염에서 지지대도 용해가 안 되는 불용성염으로 유명해요. 완전히 물에 거의 용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성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잘 붙어 있다가 전극 표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다시 어때요? 충전하게 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처음으로 잘 되돌아가는 충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2차 전지에 해당되는데 근데 가장 큰 단점이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리튬이온 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라지면은 얘가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한참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가벼우니까. 여러분들 노트북에 여기 이 니켈 카드뮴 전지를 줄여서 니카드 전지를 하는데 니카드 전지를 노트북에 하면은요 노트북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카드뮴이나 니켈은 기본적으로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잖아요.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 몇 번의 원소입니까? 주기는 2주기고 3번 원소예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원자량이 작고 따라서 어때요? 밀도가 작죠. 거기다가 리튬은요. 리튬이 산화되는 반응에 의해서만 몇 볼트 얻습니까? 3볼트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장점 때문에 리튬 전지를 잘 대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니켈 카드뮴 전지가 원래 리튬 전지 쓰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리튬 전지에서 여기 양극, 음극 반응에 대해서는 보통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충전이 될 때, 방전을 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하죠. 충전이 되기 전에 먼저 방전을 할 때는요. 여기 이게 흑연인데 흑연 격자 구조 속에 리튬이온이 있다가 얘가 빠져나와서 전해질 수용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제너레이터 또는 직류전을 걸어서 충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해질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흑연 격자 구조 속으로 들어가더라. 저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중에 이미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천천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음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볼까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물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이 물하고 서로 결합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폭발해버려요. 한 개의 폭탄이죠. 소디움이나 리튬이나 포타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을 아주 약간 잘라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물하고 너무 강렬하게 반응해서 폭발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리튬이온이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충전하다 보면 리튬 이온만 존재했을까요? 리튬 이온이 순간적으로 전자받아서 리튬 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리튬 원자가 될 수 있죠? 그 리튬이 원자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여기 수분하고 겹쳐버리면은 이거는 이 한 개의 폭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뭐예요? 리튬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기서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 물하고 반응합니까? 물은 잠재적으로 H+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탄올이나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도 H+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틱 어떤 솔벤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유기화학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용매를 아예 쓸 수도 없고 물을 함유할 수 있는 다른 용매. 여러분 용매에서 물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100%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디에틸 에테르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디에틸 에테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요. 디에틸 에테르가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워요? 극성 용매를 배우죠. 그렇지만 디에틸 에테르는요. 쌍극자 간의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기염 홍도가 탄소보다 커서 이 전자밀도 공유 전자쌍이 O 쪽으로 치우쳐서 O 쪽이 부분전 음성, 이 탄소 쪽이 부분전이 양성 이렇게 되지만 이거 알킬기죠. 에틸 자공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HHH 탄소에 HH 그려보면은 에틸기와 에틸기에서 이 산소가 완전히 파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요. 무극성 자공기인 알킬기밖에 없죠. 디에틸 에테르와 디에틸
디에틸레이터 간의 작용 인력은 사실상 무극성 작용기관의 인력인 런던 분산력밖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디에틸레이터는 끓는 점이 34도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여름철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 구동하다 보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기 구동하다 보면 열이 발생해야 안 해요. CPU 같은 것들이 구동이 되면 열 발생하죠. 그래서 열 발생해서 그 열을 방출하는 게 문제인데, 그 열이 정확하게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요? 저 전지에 전달되면은 저 안에서 디에틸레이터가 기화가 돼요. 그 상태에서 충격 딱 가해지면은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리튬 뭐라고요? 폴리머 전지. 아예 이렇게 용매를 뭘 사용하냐면은 고분자 물질을 저렇게 용매로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용매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고분자 물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에틸렌 작용기가 있고 산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킬기와 알킬기 사이의 산소이기 때문에 이걸 뭐랍니까? 에테르 물질이라고 하고, 에테르 작용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따라서 뭐라고요? 폴리에테르다. 그래서 폴리에테르가 주로 이렇게 리튬이온과 같은 전해질 염을 용해시키는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저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단점은 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물처럼 H+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최대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3V 이상의 고전압을 얻을 수 있고, 거기다가 재료가 워낙 밀도가 낮죠.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고전압, 그리고 그때 얻을 수 있는 전화량이 커가지고 이 단위 실량장의 전력 생산량이 독보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너무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데, 근데 배터리가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얇게 만드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얇고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튬의 전지가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 잘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재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차 전지의 일반적인 특징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다음번, 6번째, 연료 전지가 나오죠. 연료 전지라는 것은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닙니다. 1차 전지는 방전만 되고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납축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그 앞에 니카드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연료 전지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지, 저 알카라인 전지를 보거나 리튬이온 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 뚜껑 열어가지고 뭐 안에다 뭐 집어넣어줬어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서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캔 자체를 열지를 않죠. 그래서 캔 자체를 열지를 않는다는 것은 산화하는 반응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물질을 따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산화하는 반응이 차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 산화하는 반응할 수 있는 거, 자기 스스로 산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죠. 환원제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전제를 빼앗았는데 산화제라고 하죠. 항상 전지 반응은요, 산화제와 환원제 간의 반응이에요. 그 산화제 환원제를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 마치 뭐처럼? 연료처럼. 그걸 우리는 연료전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연료전지는요, 그 재료가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수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메테인과 메탄올이고, 이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학 기본서나 전공서 책에 따라서 수소뿐만 아니라 메테인과 메탄올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소처럼 이 효율이 높은 것이 없어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연료전지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상용화가 됐어요. 어느 회사인지 알죠? 현대자동차. 저는요, 리튬이온 전지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하는데 별로 안 믿어요. 왜냐면은 리튬이온 전지를 좀 써보니까 휴대폰 써보니까 한 2년 쓰고 나니까 충전 잘 되던가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 전기자동차의 여러분 가격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 통째로 다 갈아야 되잖아요. 캐션.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연료전지 자동차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는 연료를 계속 마치 여러분들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연료를 차지하는 것처럼 계속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화하는 반응할 때 연료, 수소라든지 메테인 같은 것들이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환원이 되거든요. 수소가 0가에서 몇 가? 항상 이 전지 배터리는 산화가 돼서 산화수가 몇 가에서 몇 가로 되냐?
환원이 돼서 몇 가에서 몇 가로 되냐.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0가에서 몇 가로 됐습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1가로 됐죠. 산소가 0가에서 몇 가로 됐어요? 마이너스 2가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연료전지 반응이 나고 이 수소도 외부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산소도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죠. 수소 공급해 줄 때 기체 상태로 가지고 있을까요? 액체 상태였을까요? 액체 상태. 산소도 액체 상태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죠. 산소나 수소는요, 굉장히 가벼운 것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봤더니 전지들이 보통 금속이 산화가 됐죠. 금속들이 무거워요, 가벼운 편이에요?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빼고는 다른 대부분의 금속들은 4주기 이상이 전이금속 원석은 무거운 편인데 이거는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전압이 1.2V 정도니까 단위 질량당 생성시킬 수 있는 전압값이 꽤 높은 값에 해당이 되고, 그때 여기서 전자가 몇 몰이 이동해요? 4몰이죠. 전자 4몰이면 4몰만큼의 전하랑 4페르데이에 해당되고, 저걸 이제 우리가 그때 전력 생산량, 이제 전하 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하 밀도가 꽤 높은 거에 해당되죠. 단위 질량당, 앞에서 보면은 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몇 몰씩 이동하던가요? 알짜로 2몰인 경우가 많은데, 4몰이가 그게 또 2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압도 단위 질량당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어때요? 4몰만큼, 4페르데이만큼이니까 단위 질량당의 그 전하 밀도 자체도 크고 전압도 높으니까 그때 전력 생산량이 꽤 크구나라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개고, 보통 많이 쓰는 게 누구 써요? 수소. 수소는요, 단위 질량당의 자기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큰 연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단지 수소 기체 자체가 폭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인데, 용기, 수소를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만 잘 개발될 수 있으면요, 그러면은 모든 자동차는 저는 볼 필요 없어요. 연료전지 자동차로 바뀐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때 연료가 되는 수소기체나 산소기체는 어때요? 보통 핵융합 발전을 해서 값싼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결국 이제 저런 것들을 물을 전기분해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자, 특징 및 단점인데, 연료전지 반응을 봤더니 연료가 되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알조로 누가 생성됐어요? 물이 생성됐죠. 따라서 어떤 환경 오염 물질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자동차가 구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저렇게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인데 그 뒤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수증기.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뒷공문이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 뭘 마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콜록콜록 마시면 다녀야 되는데 모든 자동차가 물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자동차에 의한 오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도시 전체가 클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연료전지 자동차로 다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및 장점을 봤을 때 1번, 연료전지는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포텐셜이 높은 물질을 연료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계속 주입하죠. 따라서 이거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 반응은 다음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다공성 탄소 증거기거든요. 다공성 탄소 증거 안에 수없이 많은 통로들이 있고, 요 수없이 많은 동굴과 같은 이 미로 같은 동굴 안에 누구를요? 금속 촉매를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속을 그냥 코팅하면 덩어리니까 표면적이 좁을 텐데, 표면적이 작을 텐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미세한 입자를 해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다공성 탄소 증거 안에 있는 저 금속은 똑같은 질량으로도 표면이 굉장히 넓겠죠. 금속이 촉매를 사용되는데 촉매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 산화하는 반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이야기하면은 연료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요 다공성 탄소 증거를 만드는 것이 엄청난 공해 산업이래요. 자, 저거는 화성에서 만들어서 또는 수성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될지 모르죠. 적어도 도시 내부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거는 그냥 조한길이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200세까지 살고 저는 수명이 좀 줄어들어서 120세까지만 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서 여기 연료전지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3번, 양극에서 수소가 산화되고 음극에서 이 산소가 환원이 되면서 결국 뭐만 생성돼서요? 수증기만 생성돼서 수증기만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 오염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개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 4번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하면서 전자가 떨어졌죠. 도선을 따라 쭉 이동을 합니다. 음극에서 화는 반응할 때 전자가 사용되죠. 도선을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양극이 단자 부호가 전자가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음극이 플러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7쪽을 보면은요, 5번째 섹션 전기 분해와 전해 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냐면은요,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갈바닉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바닉 전지, 옐로 전지 다음에 원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부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식과 부식의 방지가 있는데, 부식의 방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부식의 방지 방법 중에서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극화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학 추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가지고서 공부하기로 하시고, 우리는 바로 전기 분해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갈바닉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갈바닉 전지죠.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거 설명하고, 그리고 부식까지가 전부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전기분해라는 일을 함으로써 일으키는 장치인 전기분해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전기분해를 줄여서 뭐랍니까? 전분, 기해, 기분, 전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해 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갈바닉 전지는요, 자발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요. 따라 델타 G 값이 음수죠. 원래 델타 G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FE잖아요.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될까요? 양수죠. 그리고 전해 전지는 그 반응 자체는 원래 비자발적이에요. 델타 G 값이 양수죠. 이게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뭘까요? 음수이죠. 그래서 그 산화하는 반응을 합한 전위 값은요, 음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지가 사용되다가 전지가 완전히 방전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Dead battery. 뭐라고요? Dead battery. 자, 죽은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은 전지가 되면은 델타 G 값이 제로. 그리고 그때 전위 값은 당연히 0이죠. 이게 0이라는 건 이게 0이고, 거꾸로 이게 0이라는 것은 이게 0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전해 전지는요,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원래는 산화하는 반응이 비자발적이지만 외부에서 일을 해줘요. 그 일을 뭐랍니까? 일렉트로리시스, 전기 분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에 해당이 되죠. 전해 전지에서도 항상 양산이에요.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 음극에서는 화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 음극이 단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양극이 단자 부호가 플러스죠. 좀 다르죠.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던 갈바닉 전지는 양극이 뭐였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떨어져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전해 전지는 양극이 플러스고 음극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일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전해 전지에서의 주체는요, 자기 스스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전지라든지, 그걸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또는 전압 공급 장치라든지 전류 공급 장치라는데, 그것이 산화하는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전원 공급 장치가 누구를 산화시키냐면요, electron rich. 주로 누굽니까? 음이온을 산화시켜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자를 줘요? 너 가난하네. electron poor. 이렇게 해서 전자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기 분해에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외부 전원 공급 장치죠. 걔가 누구라고요? 홍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홍길동은 가난한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돈 내놔! 500원. 빼앗아 가서, 너 왜 이렇게 부자야? 돈 줄게. 500원. 이게 아니고 어때요? 일렉트론 리치, 너 부자네. 그리고 물론 그건 문제래. 부자한테 무조건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부자한테 기부 좀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도네이션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그냥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번에는 뭐가 아니라 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렉트론 리치한 음이온한테 전자를 빼앗아서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한테 전자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음이온이 산화가 되고 양이온이 전자를 받는 화는. 근데 물은요,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화는 될 수도 있다.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잘 적혀 있죠. 동그라미 3번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산화시키는 화는시키는데, 산화 반응도 두 개가 경쟁하는 거예요. 화는 반응도 두 개가 경쟁해요. 그러면 누구를 산화시킬까요? 표준 산화전위 값이 큰 거를 산화시키고, 또 누구를 환원시킬까요? 표준 환원전위 값이 큰 거를 환원을 시킨다. NaCl 액체인데, NaCl 액체라는 것은요, NaCl 고체를 액체로 만들었어요.
제가 수용이라고 했어요. 그냥 액체라고 했어요. 그냥 액체라고 했죠. NaCl의 녹는 점이 1기압에서 약 801도거든요. 녹는 점이 높은 거를 보통 액체로 만들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용융시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용융 NaCl. 물론 액체 NaCl이라고 해도 돼요. 액체 NaCl 또는 용융 NaCl을 됐고 여기는 NaCl만 용융이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도 없어요. 음이온은 여기 염화이온이죠. 양이온은 소듐이 양이온이죠. 자, 누가 전자를 뺏긴다고요? 음이온, electron rich 한 음이온이 전자를 뺏기는 산화 반응하게 되고 누가 전자를 얻게 돼요?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이 전자를 받게 되죠. 그렇게 전자가 탁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전자를 받아먹게 되죠. 도선을 연결하는데 사실 이 도선에 연결된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은 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 전원공급의 장치. 이쪽이 마이너스 단자, 이쪽이 플러스예요. 전지가 전자를 주는 거예요. 전자 받아먹어. 쉬는데요. 입 벌려! 처먹어! 전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자 내놔!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 어디 전자 내놔! 이러면서, 아이고, 말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전자를 빼앗아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지가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어때요? 전자를 빼앗아 가지고 전자를 주죠. 100V 정도의 전압 끌어주면요. 어느 물질이라도 산화가 안 되는 물질이 없어요. 어느 물질이라도 환원이 안 되는 물질이 없죠. 얘가 어때요? 거의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서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를 주서 환원시키기도 하고 전자를 받아서 산화시키기도 하죠. 우리 앞에서 이 전기 분해의 전지는요. 양극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전기 분해 전지는 음극이 마이너스라고 조금 전에 정리를 했죠. 왜 얘가 마이너스인지 아세요? 전지의 마이너스에 연결됐기 때문에. 왜 얘가 플러스인지 아세요? 전지의 플러스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전기 분해에서는 여기가 플러스인 것은 전지에 플러스 연결됐구나.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은 전지에 마이너스 연결됐구나. 그리고 전기 분해에서는 마이너스 단자가 바로 음극이야. 플러스 단자가 양극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이온을 산화를 시켰어요. 염소 분자를 만들었어요. 양이온을 환원시켜서 NA로 만들었죠. 그거에 관한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NaCl 용융 상태가 아니라 NaCl 뭐로 만들었어요? 수용액으로 만들었죠. 수용액으로 만들면은 여기서는 누구와 누가 존재하느냐? 음이온도 존재하지만 물도 존재해요. 누구를 산화시킨다고 했냐면은 전원 공급 장치가 음이온을 산화시켜요. 근데 물도 산화시킬 수 있어요. 누구를 환원시킵니까? 전원 공급 장치가 양이온을 산화시키는데 양이온은 누가 있을까요? 소듐 이온이 있죠. 또 누구를 환원시킬 수도 있다고요? 물을 환원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 반응합니다. 산화가 되는 것도 염화이온하고 물하고 경쟁 반응하는데 그때 누구의 표준 산화전이가 크냐면은 염화이온보다는 물의 표준 산화전이가 약간 크거든요. 근데 물을 산화시킬 때는 과전압에 걸려가지고 염화이온이 산화가 되더라라고 기억을 하세요. 환원될 때 소듐이온이 환원 반응하는 때 표준 환원전이 물의 표준 환원전이 받을 때 소듐이온의 표준 환원전이보다 물의 표준 환원전이가 훨씬 더 커요. 따라서 물이 환원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NaCl 수용액에서는 염화이온과 물 둘 중에서 누가 산화가 되세요? 염화이온. 그리고 여기 음극 환원 반응에서는 물하고 소듐이온 중에서 누가 환원이 되세요? H2O가 환원이 됐을 거다. 염화이온이 산화가 되면 염소 분자가 됩니다. 물이 환원이 되면 도대체 무슨 물질이 생성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세요. 물은 산화가 되거나 환원이 될 때 마치 이온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온화가 된 것처럼 딱 생각하세요. 그때 환원되면은 당연히 양이온이 전자를 받는 환원하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H 원자가 된과 동시에 수소 분자. 누가 남았어요? 수산화이온이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게 되고 이때 양극의 산화전이값, 음극의 환원전이값을 합하니까 전체 전이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 반응은 원래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따라서 외부에서 뭔가 전이가 딱 더해져야 돼요. 외부에 이 전이값이 딱 더해져야 돼요. 외부에 이 전이값이 더해지는데 얼마보다는 커야 될까요? 플러스 2.19V는 커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을 더했을 때 전체가 뭐보다 크다고요?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저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을 합친
표준 산화전이 합친 그 전위값보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의 산화전이 한화전이 합한 것보다는 어때요? 더 큰 전압을 걸어줘야만이 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전기분해는 산화전이 한화전이 합한 것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비자발적이라 했죠. 그래서 그거 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전체를 양수가 되게만 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물 자체를 전기분해시킬 때는 물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때 물이 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어요. 자, 손 조심하십시오. 물이 산화가 될 때 이것을 마치 뭐처럼 생각하라고요? 물이 산화되지만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산화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환원될 때도 물이 환원되는 거지만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환원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환원되는 건 쉬웠어요. 양이온이 환원되죠. 그래서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될 테고 H 플러스가 전자 받아서 수소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 몇 개 생성돼요? 4개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로 따지면 몇 개? 2개가 생성되겠죠. 수산화이온은 그대로 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산화가 될 때는요. 누가 전자를 뺏깁니까? 여기 전기분해에서는 누구한테 전자를 빼앗아와요? 음이온한테. 그래서 음의 산화수인가한테 전자를 빼앗아오는데 여기서 OH-에서 H는 플러스일 거예요. 산소가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거든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마이너스일 거고, O-2가가 전자 뺏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O-2가가 전자 뺏기면 한 개당 전자 2개 뺏기는데 2개니까 합해 전자 몇 개? 4개를 뺏기죠. 그래서 4개를 빼앗아 와서 다시 어때요? 4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O-2가가 전자를 뺏기면서 산소 원자가 되고, 그러니까 산소 분자로 되면 몇 개? 1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H 플러스 여기 2개, 여기 또 2개니까 H 플러스 몇 개? 4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이 산화가 되거나 환원될 때 어떤 물질이 형성될 건가를 볼 때는 물 그 자체를 어때요? H 플러스와 OH-로 이온화 시키고 난 다음에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이번에는 순수한 구리를 얻으려고 전기 분해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고 반드시 시험에 한 번은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이 순수한 구리를 마지막으로 전기 분해해서 얻는 거하고 다섯 번째 전기 도금이 아직 출제가 안 됐고 네 번째에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다섯 번째에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출제라고 표현을 해 놓으세요. 왼쪽에 딱 그림을 봤더니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예요. 물론 이때 불순물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리가 적어도 90%보다는 높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98%보다 높을 수도 있고 99%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구리죠. 근데 이 구리를 어느 정도까지 정제를 해야 될 때 누가 섞여 있냐면요. 구리를 정제해야 될 때 활동조세를 보면 리튬, 칼카나마, 알, 철, 니, 주, 납, 수구순, 백금 이렇게 해서 이런 금속들이 구리하고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가 지배적으로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제를 했죠. 그래서 99% 순수라고 생각하면 구리가 90%고 나머지가 합해서 1%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은도 있고요. 금도 있고 또 누구도 백금도 있더라. 그래서 백금, TT하고 금, AU도 금이라만큼 포함되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리부터 딱 산화시켜요. 구리부터 산화시키면은 구리와 구리보다 이걸 우리 뭐랍니까? 활동도 세력이 크다. 표준 산화전이 크다고 하죠. 표준 산화전이 값이 더 큰 금속들은 전부 다 같이 산화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산화되는데 여러분 산화돼서 생성된 이온은 구리가 많을까요? 이것들이 많을까요? 구리가 많겠죠. 왜? 이것 자체가 워낙 원래 99% 정도로 순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산화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리도 산화해서 구리 이온이 될 텐데 누군가가 산화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환원돼야 되죠. 따라서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산화될 때 이 수용액 중에 누가 고농도로 있을까요? 구리 이가연이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산화될 때 이 수용액 중에 고농도로 있던 구리 이가연이 어때요? 환원이 되어서 여기에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순수한 구리 전극 표면에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불순물 포함된 구리에서 뭘 얻는 거예요? 순수한 구리를 얻죠. 그 다음에 환원이 될 때는요, 누구만 선택적으로 환원시키냐면은, 요렇게 생성된 아연 2가 이온, 철 2가 이온, 니켈 2가 이온, 그리고 주석 2가 이온, 납 2가 이온, 구리 2가 이온, 이것들 중에서 구리 2가 이온이 제일 스스로 환원되기 쉽죠. 이걸 뭐랍니까? 표준 환원 전위값이 크다랍니다. 그래서 구리 2가연이 제일 표준 환원 전위가 크기 때문에 요것부터 선택적으로 환원 반응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음극에서 양, 산, 음, 환이에요. 음극에서 환원 반응에 의해서 순수한 구리만 얻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요. 아니 이것들이 구리보다 더 표준 환원 전위가 크잖아요. 환원되기 쉽잖아요. 이것들이 산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산화가 안 됐죠.
왜냐하면 구리부터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은, 백금, 금과 같은 거는 아예 산화가 안 되고 원자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원자 상태면은 환원될 수도 없죠. 얘들은 그냥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구리부터 시작해서 구리보다 활동도 셀이 큰 금속들을 산화시키고 환원시킬 때는 누구만 선택적으로 환원시켰어요? 구리만 선택적으로 환원시켜서 음극에서 순수한 구리를 얻더라.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4번을 가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은 구리 금속 1몰을 얻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몰 들어와야 돼요? 2몰이죠. 전자 1몰의 전자량을 말합니까? 1페르데이. 전자 2몰의 전자량이 얼마? 2페르데이만큼. 2페르데이는요, 1페르데이가 96,500쿨롱이기 때문에 96,500쿨롱 곱하기 얼마? 이만큼 이렇게 전하량이 인가가 될 때 구리 금속이 몇 몰 얻어집니까? 1몰이 얻어지죠. 그러면 1페르데이라 하면 구리 금속 몇 몰? 2분의 1몰이 얻어지겠죠. 0.5몰이 얻어져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이때 산화가 되어서 사라진 구리보다 환원되어서 얻어지는 구리가 어때요? 더 많아요. 왜? 산화가 될 때는 구리만 산화되세요. 구리 말고 다른 더 산화가 잘 되는 금속도 산화가 되세요. 같이 산화되잖아요. 근데 환원될 때는 누구만 하는데요? 구리만 환원되기 때문에 얻어지는 구리의 질량이 산화되어서 사라지는 구리의 질량보다는 클 거다. 물론 산화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까지 하면은 제각각 원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가지고 하여튼 여기서는 그 구리의 질량만 따져보면 여기서 산화돼서 사라진 구리의 질량보다는 환원돼서 생성된 구리 질량이 더 클 거예요. 이렇게 환원돼서 생성된 구리 질량이 더 큰 거는 원래 전해질 수용액 중에 고농도로 용해되어 있던 구리 이가이온 중에 일부가 어때요? 과체하는 데죠. 그러므로 전해질 수용액에 있는 구리 이가이온 농도는 가면 갈수록 농도가 똑같을까요? 점점 감소가 될까요? 점점 감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산화되어서 사라지는 구리의 질량보다는 환원되어서 생성되는 구리의 질량이 더 크다는 것이 동그라미 5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는 아직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점점 전기 분해를 하다 보면은 전해질 수용액에 있던 구리 이가이온의 농도는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데나 거기 기통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전기도금이죠. 전기도금은요, 산화되기 쉬운 금속을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으로 코팅을 해서 산화되기 쉬운 금속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도세를 암기라고 했는데 활동도세를 순서에 의하면 리튬,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 구, 수은, 백금. 사실 구리도 자연계의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요 거의 산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은이나 백금이나 금은 더더군다나 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인 철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코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전기 도금이죠. 여기서 순수한 은을 산화시켜서 은이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용액 중에 있는 은이온을 여기 전기 분해를 시켜서 이 표면에서 어때요? 환원을 시켰죠. 표면에 환원시키다 보면은 얼마만큼의 전류의 세기로 얼마만큼의 시간에 따라 시간 동안에 환원시키냐에 따라서 여기에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가 달라지죠. 그 시간과 전하량을 잘 조절하면은요. 그럼 여기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나노메타 또는 20나노메타, 100나노메타 또는 2나노메타 두께를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금속들을 저렇게 표면에다가 코팅을 할 때는요. 저렇게 전기 분해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리 정지하는 거 다르죠? 앞에 구리 정지하는 거 보면은 이게 순수한 구리였어요?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였어요?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를 산화시켜 놓은 다음에 순수한 구리를 얻는 거고 여기서는 순수한 은을 어때요? 산화시켰어요. 그리고 순수한 은을 코팅을 하면서 환원시켰죠. 자, 은이 100개만큼 생성될 때 환원되는 은 몇 개일까요? 100개겠죠. 따라서 은이온의 농도는 전체로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활하게 누군가가 산화될 때 동시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은이 산화될 때 동시에 은이온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은이온이 원래 전해질 수용액 중에 고농도로 있어야 되죠. 구리 이가이온을 수용액 중에 용해시킬 때는 우리 보통 뭘 씁니까? 황산구리. 근데 은이온을 용해시킬 때는 보통 질산은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는 은을 산화를 시킬 때 금속이, 은을 이제 산화시키고 환원시키는데, 금속 1몰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전자 몇 몰? 1몰. 1페르데이가 인가가 되면은 은이 몇 몰 얻어져요? 1몰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하시고, 그때 이 생성되는 은의 질량하고
생성되는 은의 질량하고 소멸되는 은의 질량이 이론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세요. 금 도금을 할 때는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을까요? 금. 그리고 수용이 중에 금 3가 이온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동그라미 7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번째, 유. 2개 이상의 전해질을 한꺼번에 전기 분해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전원 공급 장치라고 적어주세요. 2개 그림 중에서 위에 그림에 표현하면 돼요. 전원 공급 장치. 전기 분해에서 왜 음극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질문! 왜 음극이 마이너스예요? 전원 공급 장치에 마이너스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에 마이너스에 연결됐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전원 공급 장치에 플러스에 연결되기 때문에 플러스죠. 플러스와 쌍을 이루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와 쌍을 이루는 건 뭡니까? 플러스죠. 전기 분해는 플러스 극이 양극입니다. 마이너스 극이 음극이죠. 플러스 극이 양극이고 마이너스 극이 음극입니다. 그리고 산. 항상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나죠.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음극에서 환원 반응. 양극에서 산화 반응, 음극에서 환원 반응. 여기서는 이 전극이 전부 구리로 되어 있고 수용액 중에 구리 2가이온이 고농도로 용해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양극에서 산화 반응에서 구리 2가이온이 되죠. 음극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 구리 2가이온이 구리 금속으로 돼요. 양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구리 2가이온으로 되고 음극 환원 반응에 의해서 구리 2가이온이 구리 금속으로 환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전기 분해시킬 때 이런 것들이 3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는데 물론 2개 있는 경우보다는요 3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원칙만 기억하면 되죠. 여기가 뭐라고요? 전원 공급 장치죠. 전원 공급 장치에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되면은 전기 분해 조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욕조처럼 생겼죠. 조자가 진짜 욕조 조자예요. 그래서 전기 분해조의 단자보가 뭡니까? 마이너스. 전기 분해시킬 때 전원 공급 장치에 플러스 단자면 여기가 뭡니까? 플러스. 플러스와 쌍을 이루는 건 뭘까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와 쌍을 이루는 것은 플러스죠. 여기 없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얘 플러스 연결된 건 뭘까요? 마이너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에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연결된 이거는 플러스. 쌍 이루고 있는 거 맞죠? 마이너스는 뭡니까? 음극. 그리고 플러스는 양극.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는 음극, 플러스는 양극, 마이너스 음극, 플러스 양극.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나요.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나죠. 산화 반응에서 구리가 산화가 돼서 구리 2가이온으로 되고 환원 반응에서 구리 2가이온이 환원 반응을 해서 뭐로 됩니까? 구리 금속으로 되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일어난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전기 분해를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나 소멸되는 물질은 뭐에 비례하더라? 인간 전하량에 비례를 하죠. 조한길이 하도 썰렁 개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집 딸내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라고 안 해요. 그냥 탁 쳐다보면서 퀴트, 이트. 그렇죠. Q 이퀄 IT예요.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이고 이때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 그리고 시간은 뭡니까? 초 단위 그리고 전하량은 무슨 단위? 쿨롱 단위 그렇게 적어져 있고 이때 1페르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Q 이퀄 IT에다가 박스 표시 그리고 1페르데이에다가 밑줄 표시 1페르데이는 전자 1몰의 전하량이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19성 쿨롱이기 때문에 1몰 6.02 곱하기 10의 23성개의 전하량은 96,500 쿨롱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냥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1페르데이는 전자 1몰의 전하량 밑줄을 그었죠. 96,500 쿨롱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인간 전하량에 비례해서 전기 분해할 때 소멸되거나 또는 생성되더라. 근데 여기 또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원자량이나 화학식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생성돼요. 그 다음에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더 적게 생성되더라. 그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15장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